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운동을 매일 하겠다 결심하고 헬스장에 등록합니다. 첫 주는 열심히 갑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 달도 못 되어 카드값만 나가고 몸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다짐해도 꾸준함을 지키지 못할까요? 심리학과 뇌과학은 여기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인간의 뇌는 단기 보상에 집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장기적인 성과보다 우선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부자들은 이 뇌의 본능을 정반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기적 쾌락보다 장기적 축적을, 순간적 만족보다 지속적 반복을 선택합니다. 단순히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고 수많은 CEO들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첫째, 뇌는 반복에 의해 길들여진다. 뇌과학에서는 가소성 NEUROPLASTIC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따라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습관으로 굳혀버립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을 보겠습니다. 그는 9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같은 방식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콜라와 맥도날드 아침 메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왜 이렇게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을 살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버핏은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적 반복을 습관화했습니다. 작은 일에 쓰는 에너지를 아껴서 중요한 투자 결정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죠. 뇌는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덜 소모한다는 사실이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꾸준함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 관리 전략이기도 합니다. 둘째, 진화론은 꾸준함의 힘을 증명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하루아침에 생존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같은 장소로 가서 채집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냥을 반복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 쉰다면 가족이 굶어 죽었겠죠. 이런 생존 환경 속에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종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은 단순히 강한 자가 아니라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반복 행동을 지속한 자의 생존을 뜻합니다. 오늘날 억만장자들이 보여주는 생활 패턴은 바로 이 진화적 본능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공장 바닥에서 침낭을 깔고 밤새 일하며 매일 동일한 루틴을 반복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꾸준히 반복하지 않으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본능 심리학은 꾸준함을 종교적 신념으로 바꾼다. 인간의 본능은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본능을 역이용합니다. 꾸준함을 마치 신앙처럼 믿고 그것이 자신을 결국 보상으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제력의 힘 더 파워 오브 셀프 마이너스 컨트롤에서 꾸준한 사람들의 특징은 목표를 신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말합니다. 즉, 나는 매일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한다라는 정체성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마크 저커버그가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꾸준함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착화시킨 것입니다. 이는 종교인이 매일 기도를 반복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넷째, 해외 CEO들이 증명한 꾸준함의 법칙. 워런 버핏 70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투자 기업 리포트를 읽음. 그는 복리는 시간과 꾸준함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초기 수년간 매일 100시간 이상 공장과 사무실에서 보내며 꾸준한 몰입을 실천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초창기부터
매일 고객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석하며 고객 집착을 2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시절 매일 코드를 수정하고 실험을 반복하면서도 같은 의상, 같은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천재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종교처럼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다섯째, 꾸준함은 결국 복리로 돌아온다. 경제학에서 복리 컴파운드 인트러스트는 부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인류가 발견한 8번째 세계 불가사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리는 단순히 금융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습관에도, 인간관계에도, 건강에도 모두 복리가 적용됩니다. 매일 30분 책을 읽으면 1년 뒤 180시간이 쌓입니다. 매일 1시간 운동하면 10년 뒤 완전히 다른 몸을 가집니다. 부자들은 이 습관의 복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쉬면 자신이 무너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꾸준함을 종교처럼 여기는 이유입니다. 꾸준함이 돈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꼭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말하는 꾸준함은 단순한 근면과는 다릅니다. 꾸준함은 작은 개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복리의 마법이 바로 그것이죠. 예를 들어 매일 1%씩만 성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뒤엔 37배 이상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실제로 부자들이 삶에서 체험한 진리입니다. 투자 워런 버핏의 주식 보유 전략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자산 대부분은 50세 이후 복리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시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비즈니스 아마존은 초창기 10년 동안 매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제프 베조스는 꾸준히 고객 경험에 집착한다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20년 후 세계 최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브랜딩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매일 같은 철학, 같은 디자인 원칙을 반복적으로 주입했습니다. 그 꾸준한 반복이 결국 혁신 애플이라는 브랜드 자산을 쌓은 것입니다. 돈은 꾸준한 반복이 만들어낸 신뢰 위에 흐릅니다. 단기적 유행이나 순간적 성과는 사라지지만 꾸준히 쌓인 신뢰는 결국 화폐로 교환됩니다. 첫째, 뇌는 꾸준함 속에서 자동화 모드로 들어간다. 신경과학에서 밝혀낸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최소 66일 이상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습관 루프로 고착화시킵니다. 이때부터는 의지가 아니라 자동 반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억지로 시작할 때는 힘들지만 3개월을 넘기면 안 하면 불안해지는 상태가 되죠. 부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활용합니다. 머스크는 매일 5분 단위로 쪼개진 일정표를 수년간 반복하면서 자신을 강제 루프 속에 넣었습니다. 버핏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독서를 반복해 이제는 책을 읽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꾸준함은 뇌의 자동화 스위치를 켜는 장치입니다. 한번 루틴에 들어가면 의지력 소모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 진화론적으로 꾸준한 자만이 신뢰를 얻는다. 인간 사회에서 신뢰는 생존을 좌우했습니다. 원시 시대에 매일 함께 사냥에 나서던 동료가 하루는 나오고 하루는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집단에서 배제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오늘은 성실하고 내일은 연락 두절이라면 누구도 그 사람과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꾸준히 나타나고 꾸준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곧 돈으로 이어집니다.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항상 같은 맛의 커피를 제공하는 이유는 꾸준함 신뢰 브랜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매일 똑같이 검색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신뢰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화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꾸준함은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보장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셋째, 본능 심리학 보상 시스템의 역전. 인간 뇌의 보상 시스템은 즉각적인 쾌락에 반응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SNS 알림을 확인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꾸준한 사람들은 이 도파민 시스템을 장기 보상에 맞게 훈련시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책을 읽을 때마다 조금 더 성장했다는 감각을 느끼고 그 자체를 보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자 엔젤라 더크워스가 그릿그릿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장기적 목표를 위해 단기 보상을 재구성합니다. 저커버그는 매일 코드를 반복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은 개선의 기쁨을 보상으로 삼았습니다. 머스크는 매일 공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성취감을 즐겼습니다. 즉, 꾸준함은 단순히 의지가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를 다시 설계한 결과물입니다. 넷째, 꾸준함이 만드는 복리의 시간표. 1년 동안 매일 조금씩 공부한 사람과 벼락치기 한 사람의 차이는 시험 당일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투자 하루 $1씩 아낀 사람과 하루 $1씩 낭비한 사람의 차이는 30년 뒤 은퇴 자금에서 수억 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건강 하루 10분씩만 운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20년 뒤 몸 상태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관계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가족과 대화한 사람은 위기 때 강력한 관계 자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말하는 꾸준함의 종교적 믿음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작은 행동이 언젠가 폭발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꾸준함이 부자와 보통 사람을 갈라놓는 결정적 차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자신을 구분짓는 요소로 지능이나 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성과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꾸준한 실행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동기부여가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새해, 다짐, 위기의 순간에만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식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부자들은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피곤하든 심지어 실패했을 때조차도 꾸준함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몇 년 뒤 압도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일반인은 할 수 있을 때 한다. 부자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 이 간극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첫째, 꾸준함은 작은 습관을 자산으로 바꾼다.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아토믹 헤비스 어타믹 해버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독서를 1년간 꾸준히 했다면 3,650분, 즉 60시간이 쌓입니다. 이는 책 20권을 통째로 읽은 효과입니다. 하루 10분 영어 단어를 외웠다면 1년 뒤 3,650단어, 대학 전공 교재 한 권 분량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부자들은 이런 작은 습관을 자산처럼 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적 복리와 관계 복리, 건강 복리가 폭발적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꾸준함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워런 버핏은 꾸준히 해오던 원칙, 즉 가치 있는 기업을 장기 보유한다는 전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었지만 몇 년 뒤 그 기업들은 회복했고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꾸준함은 위기 때 패닉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보통 사람은 위기에서 본능적으로 도망치지만
꾸준한 사람은 평소와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며 위기를 버텨냅니다. 셋째, 꾸준함은 정체성이 된다.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기반 습관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베이스트 해벗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부자들은 바로 이 단계에 도달합니다. 꾸준함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저커버그에게 코딩은 업무가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머스크에게 혁신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버핏에게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이 된 습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부자라는 길로 끌고 갑니다. 꾸준함을 생활 속에서 자동화하는 5가지 방법. 1. 루틴을 고정화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같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운동, 독서, 기록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뇌는 시작 신호를 반복할 때 습관을 고착화합니다. 2. 환경을 설계하라. 머스크가 공장 바닥에서 잤던 이유는 스스로 도망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당신도 책상에 책을 두고 운동화를 침대 옆에 두는 식으로 환경을 꾸며야 합니다. 3. 작게 시작하라. 하루 100개 단어 암기 같은 무리한 목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 1개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보상 회로를 설정하라. 행동 직후에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눈에 보이는 기록 체크리스트, 캘린더 표시를 남기세요. 작은 도파민이 꾸준함을 유지시킵니다. 5. 정체성과 연결하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선언을 습관과 결합시키면 꾸준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을 무너뜨리는 함정. 완벽주의 오늘 못했으니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부자들은 완벽보다 지속을 선택합니다. 즉각적 보상 중독 SNS, 게임, 자극적인 영상은 꾸준함의 가장 큰 적입니다. 비교 심리 남보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꾸준함의 복리 효과를 잃습니다. 부자들은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루틴을 이어갑니다. 꾸준함을 종교처럼 믿은 부자들의 실제 사례. 워런 버핏 매일 같은 습관이 자산이 되다. 버핏은 매일 6시간 이상 독서합니다. 신문, 기업 보고서, 회계자료 70년 가까이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꾸준한 독서가 곧 투자 판단력의 근육이 된 것이죠. 일론 머스크 공장 바닥에서의 반복. 머스크는 테슬라 위기 시기에 공장 바닥에서 침낭을 깔고 생활했습니다. 매일 밤, 매일 아침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루틴을 수개월 반복했습니다. 그는 언론과 투자자들의 조롱 속에서도 이 꾸준한 몰입을 통해 생산량을 끌어올렸고 결국 전기차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고객 집착의 꾸준함. 아마존 초기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 결정은 고객 중심적인가? 그는 매일 매년 수십 년간 이 질문을 회사 문화에 새겼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은 단순한 온라인 서점이 아니라 세계 최대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단순함 속의 꾸준함. 회색 티셔츠, 청바지, 같은 루틴. 그는 수년간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고 꾸준함에 몰입했기에 페이스북은 전 세계 30억 명이 쓰는 서비스로 커질 수 있었습니다. 꾸준함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이유. 첫째, 시간의 편향을 극복한다. 사람은 단기적 쾌락을 줬지만 꾸준함은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듭니다. 작은 차이가 누적되어 인생을 바꿉니다. 둘째, 정체성을 강화한다. 꾸준히 행동하면 뇌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습관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인생을 만듭니다. 셋째, 네트워크 효과를 만든다.
꾸준한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이 신뢰가 사랑과 돈, 기회를 끌어옵니다. 꾸준함은 결국 사회적 복리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루틴. 1. 아침 루틴 고정. 기상 물 한 잔 5분, 독서 5분, 운동. 뇌는 시작 루틴을 고정하면 나머지도 따라갑니다. 2. 매일 1% 성장 습관. 하루 한 페이지 책 읽기, 하루 한 줄 기록하기. 작지만 1년 뒤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3. 환경 설계. 휴대폰보다 책을 더 가까이 두세요. 건강식을 눈에 보이게 두세요. 환경이 꾸준함을 지켜줍니다. 4. 꾸준함 기록하기. 달력의 체크 앱으로 기록. 눈으로 보이는 꾸준함의 흔적은 뇌에 도파민을 줍니다. 5. 정체성과 연결하기. 나는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자기 선언이 습관을 정체성으로 끌어올립니다. 마무리. 꾸준함을 종교처럼 믿어야 하는 이유. 부자들은 절대 하루 만에 부자 되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매일 똑같이 조금씩 오래를 믿습니다. 뇌과학은 꾸준함이 습관을 자동화한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은 꾸준한 집단만이 살아남았다고 증명합니다. 본능 심리학은 꾸준함이 신념이 될 때 인간은 끝까지 행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자들의 성공은 단순한 천재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는 꾸준함이었고 그 믿음이 결국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당신도 작은 꾸준함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10년 뒤 당신의 자산, 건강, 관계,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